안녕하십니까. 근 한 달 만에 지금 녹화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하고 그 다음에 저 미얀마에 이제 출장을 몇 번 갔다 오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못했었는데, 제가 여기 저 제목에 나와 있는 게 있죠. 2003년도에 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 유명한 송도나 청라나 또 영종 신도시가 이제 탄생하게 되죠. 이때 어떻게 되냐면은 의정부에 있는 땅값이 인천의 땅값하고 오면은 인천이 의정부를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인천이 맨발로 뛰어도 의정부 땅값을 못 쫓아간다. 근데 이제 역전이 온다. 그래서 인천 상공회의소에서 인천 상의에서 저를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에 있는 기업인들을 모시고 인하대학에서 강의할 때 인천은 기회의 땅인가 축복의 땅인가라고 우리는 이제 주제를 붙였어요. 근데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의아하고 요즘 얘기한 대로 좀 이렇게 크게 침소봉대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셨겠죠. 그런데 이때에 이제 처음 분양하는 게 그 포스코의 더샵 아파트입니다. 아마 송도에 계시는 중개업이나 아니면 주민들은 아마 잘 알게 되시는데 이때 900에서 1000만 원대인데 과연 이 가격이 나갈 건가 안 나갈 건가가 그래놨을 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축에 대한 대단한 변화가 온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의정부가 인천 땅값을 쫓아가려면 이제는 신발 벗고 속옷 차림으로 쫓아가도 이제 힘들 정도가 됐어요. 역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역 추계의 변화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013년도 이때가 9월 달인가 추석 그 다음 주가 되는데 SH공사에서 이제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또 저를 또 불러가지고 강서 구민회 관해서 그때 한 3,400명 오셨던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이때 이제 바로 뭐냐면 마곡지구가 이제 분양을 할 때인데 마곡지구에 대해서 별로 시큰둥하게 생각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붙였던 제목이 이때 강의했을 때 이거 뭐 검색어 치면 다 나옵니다. 붙였던 제목이 마곡은 제2의 판교인가 위례인가 라고 해놨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심한 얘기하면 저 친구 또 뻥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이달 27일 날 제가 우리 시대 토지 투자 그래서 마지막 기회가 왔다라고 우리는 이런 주제 가지고 아마 대한민국의 이 토지 박람회라고 그러죠. 랜드페어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그 건설회관,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맛배기로 한번 보시고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금년도 1학기 저희 대학에서 2019년도 1학기 수업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는데 저는 원래가 국토정책론 부동산 개발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교강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한 과목을 더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신학기에 주택정책론이라고 우리는 그 과목을 받아서 제가 2개 과목을 했는데 제 주특기인 부동산 개발론은 사실은 전체 304개 강좌 중에서 저희 이제 숭실사이버대학의 총 개강한 강좌가 304강좌가 있는데 그 중에서 24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맡은 소위말해서 이제 주택 정책론 나오죠. 여기는 이제 부동산 개발 및 실무가 되는데 주택 정책론은 어떻게 되냐면 304강좌 중 6등을 했습니다. 사실은 좀 1등을 저는 이제 1등도 했었고 그러는데 뒤로 떨어질 땐 100몇 등까지 해봤습니다. 이건 또 뭐 때문에 얘기를 하냐라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제가 이번에 주택정책론을 전문적으로 대학에서 강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뭐하고 그냥 그림을 하고 이게 이제 저희 주특기 분야가 아니죠. 이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녹화하는 게 이제 6월 초가 되는데 오늘이 6월 5일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종강에 뭐라면 미래 주택 트렌드라고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 주택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거를 예측을 갖다가 해놨는데 참 힘듭니다. 왜 그러냐? 제 나이가 이미 뭐 상당한 나이고 이미 은퇴를 갖다가 지났고 저는 내년이 이제 대학의 강의 정년으로 해서 더 이상 제 대학에서는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까지 되도록 지금 얘기하는 386 세대, 그래서 제가 보리밥 세대라고 그랬어요. 맨날 얘기하는 우리들 고리타분한 이제 꼰대들이라고 그러죠. 꼰대들이 얘기했다라고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맨날 그냥 얘기하는 것이 뭐 보리고개, 보리밥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바로 뭐냐면 보리고개 세대, 보리밥 세대다라고 그래가지고 놨고 두 번째 세대가 뭐냐면 베이비붐, 베이비 부머 세대예요. 최근의 세대를 뭐라고 그래요? 에코 세대라고 그러죠. 이거에서 주택에 대한 유형을 또 제가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 날 세미나 할 때는 이런 내용 가지고 하니까는 이 내용을 갖다가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시간 나시는 분들은 6월 27일 날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논현동의 건설회관 유명한 거 아시죠? 건설회관으로 오시면은 제 강의를 전문적으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데 오늘 맛배기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제가 어쩌면은 우리 인생에서의 마지막 기회가 이제 올 거다라고 이런 갖다가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회라고 그러는 거 너무 변화무쌍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어쩌면 서부권에 올 수도 있다 이거. 잘하는 지역이면 더더욱 좋고 잘 모르고 그런다라면 가장 마음에 드는 지역을 갖다가 선정을 해놓고 여러분이 한번 올인을 해보세요.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기회는 저는 안 올 거다. 저 혼자 생각입니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 이거예요. 왜 내가 이걸 하면서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시점이 왔는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2003년도 지금으로부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약 15년 전, 15년 전에 강의했었던 내용 제목을 갖다 놓고 지금 인천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 유명한 마곡지구에서 마곡은 제2의 위례인가 판교인가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쳤지만 어떻게 합니까? 서부권이 최고의 강자로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처럼 다시 한번 이게 미래 예측을 해서 제 얘기가 반드시 맞는다라 우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가 중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 중에 한 분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 우린 것도 한번 심취해서 들어보실 만합니다. 자, 앞으로 10년 부동산 트렌드에 대한 변화 예측입니다. 모든 사회가 변하죠. 그것도 급격하게. 지금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죠. 부동산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그 유명한 전원주택 붐이 불었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전원주택이라는 말을 들어도 별로 독자들이나 또 아니면 클라이언트 고객들이 시큰둥하죠. 90년대는 펜션의 시대예요. 지금 펜션이 애물단지로 서서히들 변하고 있죠. 왜냐?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시소성 가치가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요즘은 또 뭐냐면 그 유명한 노후자 시설이에요.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시설이 있죠.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도 그게 대세냐? 그건 아닐 거다 이거요.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 무엇이 어디에서 어느 곳으로 어떻게 변할 건가는 오늘 강의를 갖다 맛보기만 해놔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6월 27일 날 그 이제 그 건설회관으로 오시든가 아니면 검색어로 여러분이 황막사를 치세요. 다음 사이트죠. 다음에 와서 항상 치면 황사 막는 사람들입니다. 그 유명한 황사가 불어왔을 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제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을 모시고 중국 사막에 최초로 들어가서 나무 심은 장본입니다. 금년까지 약 50만 그루를 심었는데
물론 중국 정부에서 뭐 표창은 당연히 받았죠. 저 중국의 CCTV 채널 7까지 타본 사람입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 같은 비영리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니까 오시면은 거기에 이제 자료들이나 이런 거를 올려놔 드릴 테니 여러분이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6년 잘 좀 들으세요. 그러면 2026년이라는 걸 왜 그러냐? 라우리면은 저도 모릅니다. 왜냐? 제 일방적으로 제 직감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뭐냐면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었던 게 미국의 그 보면은 맥케인지 보고서에 봐보면 2013년서부터 15년 사이 16년까지의 이제 중국이 세계 경제의 제1위 경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90년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유명한 노무라 경제연구소에서 나오는 노무라 보고서에도 봐보면은 2016년선 정도 되면은 중국이 지금 얘기하는 세계 경제 1위가 된다. 라우리는 경제 보고서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급격한 사회 변화는 정확하게 하면 2030년까지는 그냥 완만한 형태로 지속이 돼서 약 5,300만 정도의 인구가 간다고 그러죠. 그 이후서부터는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러면 사회 현상이라는 건 언제서부터 변할 건가? 저는 계속해서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해 드리냐면 내 개념상으로는 2026년, 2025년, 2026년서부터는 대한민국 사회의 변곡점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게 이제 2019년서부터 현재까지 이거는 확장 경제예요. 어쨌든 경제도 올라갑니다. 인구도 조금씩이지만 늘어납니다. 가구도 분가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회 현상도 세분화되면서 어쩌면 확장 경제, 확장 사회예요. 근데 2026년이 지나서부터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정체된 사회에서부터 서서히 수축되는 사회, 위축되는 사회로 갈 거예요. 그거를 그냥 저는 뭐냐면 반드시 저 미래학자도 아닙니다. 그동안 경험에 의해서는 2025년, 2026년 되면은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은 서서히 위축 사회, 소위 말해서 축소 규모의 그 경제로 가지 아니할까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축식으로 보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제가 이번 학기에 주택 정책론을 강의하다 보니까는 자 30만 호 3기 신도시에 대한 이것이 30만 호 공급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평균 22만 호선 정도의 공공주택은 그 지금 얘기하는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약 38만 호에서 약 40만 호 정도는 공급이 돼야 돼요. 언제까지? 2026년. 현재 주택에 대해서는 약 250만 호선 정도는 더 지어야 돼요. 그럼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레미안이나 푸르지오나 이 같은 민영 아파트가 아니고 옛날에 기억나시죠? 주공 아파트. 이게 공공주택이에요. 이런 공공주택, 옛날로 얘기하면 주공 아파트를 30만 원을 땡겨서 공급하겠다. 그것이 지금 이번에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바로 뭐냐면 이 3기 신도시의 공급 물량을 보면은 정확하게 2022년, 2023년서부터 공급 물량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3기 신도시가 5군데가 말이 많지만은 일단은 진행된다고 가정을 해놨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저렴한 그야말로 옛날에 주공 아파트는 어떻게 말하면 돈 없는 사람들이 살고 뭐 지금 얘기하는 저소득 계층이 거주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만 있고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보통 얘기한 쌍팔년도 얘기예요. 지금은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양질의 그 주공 아파트 공공주택이 지금 공급되는 거예요. 이 지역 내에서는 옛날에 보금자리 주택에서는 공공주택만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만 바로 민영 아파트 레미안도 나오고 푸르지오도 나와요. 다만 지금 얘기한 이 같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건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정확하게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공급 가격이 싼 거예요.
그래서 보통 로또 아파트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집 살 사람은 웬만큼 다 샀죠. 그럼 앞으로 이러한 주택이 2022년, 2023년서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된다라면 우리나라 주택시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신문 한번 기사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이번에 금년 6월 달에 사상 최대로 대한민국 역사상 사상 최대로 민영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물량들이 나오기 전에 소진해 버려야 되겠다 이거. 어쩌면 6월 달에 분양을 해고 5월 달에 분양을 지난달에 분양을 했어야 돼. 아니요 5월 달이 아니야. 지난 2월 아니면 작년에 분양을 해 버렸어야 돼. 시간이 점점 지나면은 이제 민영 아파트 시장 소위 말해서 민간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장의 압박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토지 전공이지만은 우리나라는 결국은 2020년대 중반서부터는 자 이번에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3기 30만 호 공급 대책이나 모든 사회 현상을 봤을 때 2020년대 중반서부터는 바로 얘기한 축소의 사회가 오지 아니할까 그거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우스 포렌 얘기 들어봤죠? 이세돌 들어보셨죠? 지금 얘기하는 그 IT에 의해서 이제 바둑을 뒀다가 아주 완전 전패. 세계에서 최고 1인자의 머리를 갖고 있는데 결국은 기계한테 지죠. 그 다음에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제로랍니다. 이거 안 좋아요.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으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라가 힘들지만은 이 물가 상승률이 없어도 제로여도 이게 문제 있어요. 경제 성장률도 2%대라고 그래요. 어떻게 말하면은 어제 뉴스를 봐봤더니 1998년 IMF 시대하고 지금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이 비슷하다. 지표가 비슷하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과연 이때도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옛날처럼 아무 지역이나 아무 데나 아무 부동산이나 여러분이 선택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재테크에 성공할 것 같으세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알고 투자하셔라. 그래서 주택은 주택시장은 사이클이 있어. 자, 지금 얘기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 가고 피크점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하향 시장에 후퇴 시장, 저점 시장으로 해서 사이클이 돌아요. 그런데 혹시 토지 시장에도 이런 사이클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주택 시장은 또 국지전이에요. 전국의 주택 가격이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일정한 지역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요즘 크게 보면은 전국 혹은 수도권으로 보면 전국은 그야말로 지방은 난리예요. 떨어져서. 그 수도권은 아직 덜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덜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수도권에서도 경기도에 보면 남쪽, 서쪽, 동쪽, 북쪽이 또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택은 게릴라전이에요. 그런데 토지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거의 엇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면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주택에 대한 투자는 변곡점을 찾으면 돼요. 매도하는 시점과 매수하는 시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토지에서 변곡점, 매도 시점하고 매수 시점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얘기한 따라서 토지 투자는 지역 순환을 찾아야 돼요. 순환 사이클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건 경기 사이클이 아니에요. 아까 잠깐 얘기했죠? 의정부로 갈 거냐, 인천으로 갈 거냐. 인천에서도 구월동으로 갈 거냐, 송도로 갈 거냐,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삼산지구 쪽으로 갈 거냐, 어느 쪽으로 갈 거냐.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갖다 정확하게 예견해 줄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27일 날 오셔라. 아니면은 황막사의 검색을 하고 한번 오셔라. 우리는 그런 얘기예요. 자, 신도시는 누구의 것인가 이제 이렇게 봐보면 첫째, 신도시는 봐보세요.
일기 신도시는 우리 세대야. 지금 얘기하는 60대와 70대의 시. 그래서 이건 뭐냐면 보릿고개 시대예요. 맨날 이 양반들 만나면 옛날 보릿고개 얘기하죠. 그래서 보릿고개, 보리밥 세대라고 줬어요. 자, 2기 신도시는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58년 개띠라고 우리는 뭐가 돼요? 베이비 부머 시대예요. 요즘 얘기하는 50대와 60대 이제 초반에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한 4, 50대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는 이게 에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에코 세대는 요즘 3, 40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1기 신도시는 지금 얘기하는 보리밥 세대다가 보니까 내 집 마련에 우리를 위한 세대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2턴권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세부적으로 시간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지역.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계신 분들은 어느 쪽? 지금 얘기한 남양주나 또 아니면 구리나 청량리 쪽을 선호하세요. 제 고향 파주라고 그러죠. 파주 쪽은 어디나 고양시나 또 아니면 저기 그 서대문구나 은평구 쪽을 선호하세요. 이게 바로 제2턴, 자기의 고향으로 가다 중간 지점에 있는 걸 이걸 제2턴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들은 33평형이야. 여유가 있으면은 45평형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아파트 세대고 버스 타고 다니던 세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슈퍼마켓 세대예요. 근데 우리는 뭘 말이야? 위치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집 마련이라는 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판상형에 똑같잖아요. 타워형이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는 안방이 크면 된 거야. 안방. 이것이 1990년대 노태우 대통령 때에 나와 있는 1기 신도시 5개예요. 그 다음에 2기 신도시는 여기 10개로 돼 있고 뭐 12개로 돼 있는데 10개로 보는 것이 제일 정상이에요. 10곳이 바로 베이비 부모 세대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한창 주택 마련했을 때 보면 뭐냐? 경기도로 가는 거야 이제는. 그 다음에 내 가족을 위한 세대예요. 그 다음에 어디를 좋아해? 동남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25평형도 괜찮다.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브랜드 시대예요. 레미안이냐 프르지오냐 뭐냐. 그 다음에 우리는 버스 세대지만 여기는 지하철 세대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야? 매스 머션다이징이라고 하는 대형 마케트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이슈는 역세권, 교통, 타워형. 이때는 또 거실이 넓어야 돼. 우리는 안방이 커야 되지만 이때가 2000년대 노무현 대통령 때요. 자, 이번에 3기를 보세요. 3기는 나 세대나 여러분이 있는 지금 얘기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아닌 거예요. 에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 에코 세대에는 5개 신도시가 나오죠. 이 친구들은 도심 회기야. 경기도로 안 가. 그 다음에 어디에 되냐? 위치도 안 봐. 무조건 도시에 접근이 쉬워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3기 신도시 나온 거 봐보세요. 이 양반들, 이거 선정한 양반들 머리 뻥꾸러 머리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도심 회계 시대인데 우리는 우리를 위한 세대야. 베이비 부모는 가족을 위한 세대야. 요즘 세대 가족 위해요? 필요 없어. 나만을 위한 세대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도심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 청년주택을 짓든 뭐 신혼주택을 짓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결국은 시내 중심권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형성될 신도시 지역을 갖다 부각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40평방미터 이하 15평형 아파트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10평형 아파트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러냐? 나홀로만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즘 얘기죠. 가성비를 엄청나게 핸드폰 가지고 가성비 따지는 세대, 에코 세대. 그 다음에 대부분들이 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야말로 편의점 세대예요. 우리는 슈퍼마켓,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대형 마트, 새로운 세대는 편의점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에코 세대가 좋아하는 게 숲세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쾌적성인 거예요. 친환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벽체도 움직이는 가변형인 거예요. 이것이 2010년대
문재인 대통령 때. 그러니까 이 90년대냐, 이제 90년대냐, 2000년대냐, 2010년대냐. 이제 바로 뭐냐면 3기 신도시라고 그러는 건 주택시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저 내용을 갖다가 찾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수도권의 신도시가 나오게 됩니다. 우선은 이제 여기에서 일부 강의를 이거 그냥 맞춰 놓고 여러분들 이제 저때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혼돈 지역을 분석을 해야 돼요. 혼돈 지역을 분석했는데 과거 인천이 의정부 발밑에 있었어요. 근데 인천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것이 이제 수도권의 새로운 축은 어디로 과연 갈 것 같으세요? 남부에서 서부로 해서 동부로 해서 북부 뭐냐면은 남부에서 서부로 갔다가 서부에서 동부로 갔다 북부로 가는 거예요. 이 지역 사이클을 끊임없이 반복을 한 거예요. 주택은 지금 얘기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이 올라간다라고 그러지만은 바로 뭐냐면은 그 주택이 아닌 지금 토지에서는 그러한 사이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수도권 서부권을 보수적으로 한번 봐보면 약 10조 1천억입니다. 아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27일 날 오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이거 가지고도 안 보여. 자, 요즘에 뭐 전문가분들이 뭐 3기 신도시의 교산지구에 의해서 뭐 미사지구가 어떠니 뭐 어쩌니 이게 국서적이에요. 그런 틀로 보면은 부동산이 안 보입니다. 주택도 안 보입니다. 주택도 큰 시장의 틀을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창릉 신도시가 나왔을 때 지금 얘기한 향동은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또 아니면은 원흥지구나 삼성지구나 또 아니면 뒤에 원당이나 능곡은 어떤 일산 신도시는 어떻게 가냐? 이건 국서적인 거예요. 전체적인 틀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엄청난 평생에 딱 한 번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 기회가 바로 이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보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6월 27일 날 오후 2시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 딱 박람회인데 2019 대한민국 랜드페어. 물론 이건 이제 국토부, 주관은 국토부는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후원을 하고 지금 건설진흥공단에서 공기업들이죠. 여기에서 그 주관을 하는 거고 이제 개인 회사나 또 아니면 개인의 영리단체가 주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오시면은 대한민국의 종전부동산이라고 그러죠. 이제 혁신도시에 의해서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바로 뭐냐면 토지 박람회, 땅 박람회, 국내에서 딱 하나뿐입니다. 여기 오는데 강남 논현동의 건설회관 2층인데 제가 강의할 제목이 뭐냐면 우리 시대 토지 투자 이제 마지막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내용 가지고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이제 충돌이 일어나서 글씨가 안 써지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던 여러분이 검색어로 황사 막는 사람들을 검색을 하시면 이 자료를 갖다 일부를 올려놔 드릴 테니까 거기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